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스스로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말하던 가장이 숨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쿠팡 로켓 심야 배송 일을 하던 40대 가장이 숨졌는데 과로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쉬운 주문, 이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 저희 뉴스타다 출연진 중에 한 분이 이 쿠팡 일용직 노동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생생한 체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청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는데 네.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직접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안에서 지금 3대 개혁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개혁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좀 소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당대회 행사가 있어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만나봤는데 예. 그런 분들도 지금 다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현장 소통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출고 업무도 해봤고요. 그리고 출고 업무 오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출고 업무. 허브라고 해서 이제 물류를 분류하는 일, 그리고 상하차하는 업무, 상하차. 그리고 이제 배송도 해봤고요. 그리고 판매자로 이제 직접 판매도 해본. 그러고 이제 이 출연을 제가 요청한 거죠, 오늘은. 오늘 지금 방송 화면에 보니까 직접 일을 하신 그 인증 사진도 네, 이렇게 제 차입니다. 차에 그 박스들이 가득가득 네.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워낙 지금 최근에 쿠팡 이슈가 지금 거의 3년째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1,400억에 달하는 과징금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었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때 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할 텐데 노동을 직접 해보지 않고는 제가 자격이 없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근무를 이제 체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여러 직무에 한해서 여러 직무를 지금 체험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제가 처음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갔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네. 이제 한 여자분 때문인데요.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그 7층 옥상에 있었을 때 이제 주차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가서 들었죠. 그랬더니 네. 엄마 이러고 있다가 왜 울고 있지라고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힘들어.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제가 여태까지 커뮤니티나 인터넷상으로 들었던 것보다 사태가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궁금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보려고 이제 네. 쿠팡에 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근무를 하고 싶다 할 때 네. 그 채용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크게 제약은 없는 건가요? 네, 누구나 신청하면 이제 채용 확정이 됐을 때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근데 쿠팡이 좀 고마운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네.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런 분들을 차별의 그 편견 없이 모든 분들을 다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환경이었고,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생생한 체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2, 3년 전만 해도 기자들이 직접 쿠팡 그 물류센터라든지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교육과 보안교육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자기기나 그 전자기기뿐만이 아닙니다. 장신구들도 이제 그 사고의 위험이나 보안 네. 때문에 이제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근데 보안 검색 관련된 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서 네.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4개의 전자기기를 특정하고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네. 휴대폰, 전자시계,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특정을 해서 영상 자료다 보니까 모든 센터들에 이제 보급이 되는 그런 자료겠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사람을 찾기 힘든 구조다. 처음 오셨으니 길을 잃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권고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21년도에 쿠팡 화재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뭔가의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뭔가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불안감의 요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그 근무 시간 안에서는 쿠팡이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직무별로 좀 달랐던 게 출고 업무의 포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쓰다 보니까 시간은 볼 수 있다 보니 근로자들이 가장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보는 것들이 시계잖아요. 네. 시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감독관이나 지시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로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그 영상을 이제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이제 네.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쿠팡 물류센터 이야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네. 물류센터에 이제 노동자 사망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근무 여건 열악하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개선이 좀 됐을까요, 이게? 쿠팡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쿠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쿠팡도 얼린 생수라든지 이제 식염포도당을 제공한다든지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노력은 하지만 네. 이게 워낙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 노동 강도가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제가 뭐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노동 강도가 높게 느껴졌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일반 쿠팡이 지금 홍보를 할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용직 근무를 투입시키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 사람들이 딱 그 인식을 가지고 근무를 했을 때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근무를 하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쉬는 시간이 있긴 했죠. 식사 시간을 포함한 이제 휴게 시간 1시간 정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UPH라고 하잖아요. 시간당 생산량? 이 네. UPH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UPH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시간당 생산량인데 시간 동안 한 단위 유닛이 얼마만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노동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유닛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노동 생산성 지표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 강도라고 지금 이해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문제가 돼서 쿠팡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없앴다라고 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용직 근무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UPH 지표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일용직 근무 근로를 하고 있었으니 감독관들이 보려면 봤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근데 제가 UPH라고 하는 객관적 지표보다 좀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부분이 이 노동이 주 5일 동안 연속 근로가 가능한 수준인가를 봤을 때는 전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대 주 5를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좋은 근로 환경이라고 하면 노동의 후유증이 없고 뭐 신체 기능상의 훼손이 없을 정도의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주 5일 연속 근로가 가능한 업무 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근데 쿠팡의 입장에서도 제가 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쿠팡에서도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매일같이 문자가 옵니다. 오늘도 출근해달라. 출근 권유하는 문자가 오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다른 일들을 해보지 않아서 이게 비교군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반발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근무를 했던 시간이 오후 6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업무를 마감하는 스케줄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10시간 중에 식사 휴게 시간 1시간을 빼면 총 9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4시간 혹은 뒤에 5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샘플링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많은 공장들을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김해 소재에 있는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있거든요. 조선소 하청업체. 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2시간에 10분을 의무적으로 휴게 시간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근로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천안이나 평택, 수원에 있는 공장 근로자도 거의 2시간 근로 시 10분에서 20분 정도 휴게 시간을 이제 주어지는 것으로 봤는데 이제 제가 그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쿠팡을 조사해 본 결과 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제가 근무를 했었을 때는 전혀 그 식사 휴게 시간 외에는 제공받지 못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이 대상으로 이제 일용직 근무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네. 저도 지금 일용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있다라고 손이 좀 느껴지는 아프신 게 것 같아요. 손을 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쿠팡의 근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관성은 알 수 없죠. 근데 이게 1kg짜리 아령을 9시간 동안 연속으로 든다고 해도 엄청난 운동 강도가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왼쪽 검지 손가락에 아직도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도트박스라 그래서 이제 미니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네. 일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할 수 없어서 네. 이제 추측 정도 하고 있고 이제 느끼기에 노동 강도가 심하다고 느껴졌으니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이제 휴게 시간도 얘기하셨는데 모든 노동자에겐 휴식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휴게 시간, 뭐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은 좀 잘 돼 있던가요? 휴게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그 텐트 같은 형식 비닐 텐트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 가정용 에어컨이 한 대가 있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는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가 27도 정도였는데 교육 인원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니 금세 또 29도로 올라가서 많이 더웠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가 지금 폭염이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폭염주의보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업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상상해봤을 때 저는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교육 담당자도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부의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상당히 높다.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근로 중에 이제 열과 관련된 질환을 얻을 수 있으니 이제 식염포도당을 좀 섭취를 해라라고 하는 권고도 있었고요. 네, 저희가 쿠팡 측에 이제 의견 듣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쿠팡은 전화나 방송 출연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자,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으로 저희 MBC 경남으로 보내온 서면 답변입니다. 자, 이 답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자동화 설비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저 얘기 정말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그 포장 라인에 한해서 제가 본 결과 그 안에 라인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뉴얼 라인, 오토 라인, 에이스 라인인데 이게 수작업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제가 살펴보면 매뉴얼 라인은 거의 100% 수작업이라고 보고요. 오토 라인은 50% 그리고 에이스 라인은 10에서 10% 수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적어요. 매뉴얼 라인이 지금도 많이 있고 수작업이 필요한 작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저 답변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네. 첨단 설비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로자의 업무 강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원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교육 담당자도 저한테 얘기해 준 부분이 점점 이제 최신 설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채용이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예전에는 인센티브라는 제도도 굉장히 많았고 채용 네. 규모도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좀 예측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또 일을 이제 하고 오셨으니 돈을 버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실제로 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제가 근무했었던 게 허브하고 오비인데요. 이게 네. 지금 근무 강도가 가장 세다. 쿠팡에서 표현하기로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허브에서는 야간 기준으로 12만 1,780원을 받았고요. 오비는 야간에 이제 20분 추가 근로를 해가지고 이제 12만 1,954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공식 입장 저희가 라디오로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서면 답변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CFS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최적의 업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화 설비 확대, AI를 활용한 작업 동선 최적화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속 근무 5일, 주 5일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병원비가 더 나온다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 동생이 직접 해줬어요. 오빠 그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지금 워낙 많은 언론사 기자분들도 잠입 취재를 하셨고 네. 지금 아마 그 이탄희 의원도 근무를 했었지만 한 쿠팡 입장에 따르면 4시간 하고 근무 이탈을 했었고요.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근무를 하고 공라를 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저도 노동자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도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진일 대변인께서는 또 전직 기자시기도 하고 네. 지금은 청년 정치인으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쿠팡 문제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쿠팡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쿠팡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안에서 참여해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로자, 판매자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쿠팡의 대응 원칙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두를 지금 소비자를 제외한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으로 만들어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제가 정계에 입문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약속드렸던 부분이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더 강해지겠습니다 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경제는 차갑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는 뜨겁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MBC도 그런 노력 중에 한 부분을 하다가 지금 고소를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를 뜨겁게 만드는 분들의 열정에 좀 응원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궁금해요. 지자체마다 쿠팡 물류센터 유치위에 좀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지금 제가 그 받아본 자료에서도 투자 협약서라고 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이제 내주는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한 임기당 많이 나가는 문서가 아니에요. 근데 투자 협약서의 활용도를 보면 활용도 말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3,200명 고용하고 네. 뭐 창원 3,200명, 김해는 800명을 고용한다라고 이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 구분하지 않고 이제 상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쿠팡이 원하는 건 스마트 산업 그리고 이제 노동 능력이 필요 없는 산업의 예.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자체에서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쿠팡에 대한 이야기 함께했고요. 김진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